네, 안녕하십니까. 엘럿입니다. 네, 4개월 전에 영상 올렸던 내용이 오늘 또 기사가 나와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중요하고 이 시점에 꼭 방송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제목 충격적인 20년 폭락설 미래에셋 주택시장 피크아웃 3요인 분석. 예, 요 썸네일은 제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8월 25일 날 썼던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오늘 자료도 그때 걸 그대로 거의 비슷한 걸 갖고 왔어요. 업데이트만 조금 했고요. 자, 기사를 먼저 오늘의 기사를 먼저 볼게요. 요 기사거든요. 자, 오늘은 헤럴드 경제 기사예요. 자, 기사를 먼저 잠깐 본 다음에 4개월 전 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자예요. 오늘자 미래에셋 부동산 투자 아파트 시대 끝나간다. 헤럴드 경제 기사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논점은 뭐냐면요. 분산 투자해라. 물류센터 그다음에 상업 투자를 해라. 아파트는 끝났다.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관점인데 보세요. 부동산 자산의 매력이 감소하며 투자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저금리 상황이 바뀐 데다가 소득도 정체, 그다음에 40, 50대 인구가 2024년 이후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 자, 세 가지죠. 저금리, 소득, 그러니까 금리, 소득, 인구 세 가지예요. 그러면서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상업용 투자를 부동산에 눈여겨봐라. 왜냐하면 아파트는 끝났기 때문에. 자, 다른 내용은 큰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잘 기억하세요. 보세요. 금리 한 가지,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인구 구조 세 가지. 자, 이거를 인터뷰 내용 출처가 미래에셋이에요. 미래에셋 볼게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보이시죠? 이름도 이상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게 정식 명칭이래. 명칭. 무슨 서술어가 아니고 미래에셋 투자와 띄어쓰고 연금센터가 아니라 참 희한하죠. 자, 그러면 제가 물 한 잔만 또 마실게요. 자, 4개월 전에 기사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게 4개월 전에 기사예요. 볼게요. 자, 볼게요. 제목부터 볼게요. 일단 이 당시엔 서울경제고요. 날짜는 8월 25일이에요. 김경록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의 기고문이에요. 봤죠? 아까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게 8월달 기사라니까. 목이 또 잠겼어. 자, 근데 오늘 같은 데서 나왔어요. 같은 데서. 자, 그 당시의 기사를 볼게요.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이 금리, 소득, 인구 같은 거시 경제 변수 영향을 받는다. 잘 보세요. 금리, 소득, 인구. 오늘 내용이랑 똑같죠? 오늘은 그 대신 이제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라. 아파트 끝났다. 그 얘기가 주안점이고, 이 오늘의 그러니까 4개월 전에 8월 달에 이게 8월 달 거거든요. 8월 달의 기사 내용은 이제 20년 동안 올랐던 게 이제는 정반대로 20년 동안 내려갈 일 남았다.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이제 요게 3요인이에요. 금리, 소득, 인구 한번 하나씩 보고 좀 이따가 제 차트를 볼게요. 자, 일단 금리를 첫 번째 금리를 보면요. 국채 금리가 8%였던 게 1%로 내려갔대요. 7%포인트나 떨어졌대요. 문제는 제로 금리인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20년간 금리가 더 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떨어지긴 그냥 지금 올랐어. 그 당시는요, 금리가 떨어져갖고 기준금리가 동결돼 있을 때 이 8월 달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두 번 올렸죠. 내년에도 또 올리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끝난 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상승 요인을 작용했다면 이제는 금리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리가 올라버리면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거랑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자, 첫 번째 거 봤습니다. 두 번째 거 소득 보세요. 선진국들 보면요, 35,000원에서 45,000달러로 왔다 갔다 한대요. 더 이상 늘진 않는데 일본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래요. 즉 소득 증가 효과도 아파트 주택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소득 증가 효과도 이제는 추동력을 갖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냐면 이미 소득이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선진국들이 다 3만 5천, 4만 5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 늘지 않나요? 거예요. 여러분들 5천 불에서 1만 불 늘 때는요 아파트가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고. 근데 3만 5천에서 3만 7천 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5천에서 1만 달러 가는 게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인구래요. 인구는 20년 동안 25세에서 64세 인구가 1,000만 명 증가했대요. 가구 수도 570만 가구나 증가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왜 15세에서 64세가 아니고 25세에서 64세로 했냐면 제가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보통은 그 15세 이상을 따지는데 저는 25세를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 가능한 인구, 그 생산 가능 인구는 25세 이상이다. 왜? 17세, 18세 얘네들은 알바해 갖고 돈을 벌 수 있지만 아파트 살 돈들은 아니잖아요. 25세 정도 돼야지 정식 직장에 하고 고정 수입이 생기고 이제 진급을 하면서 소득이 늘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인구가 1,000만 명 감소한대요. 20년 동안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은요 1,000만 명이 감소하고 가구 수가 210만 증가하지만 60대 이상 고령 가구만 급증한대요. 가구가 늙어가면서 주택 시장의 역동성이 뚝 떨어진대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피크아웃 할 전망이다. 피크아웃은 뭐예요? 곧 막 올라가다가 피크를 딱 친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더라도 여기서 한참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까지 피크아웃이라고 그래, 이거를. 자, 그래프를 볼게요. 자, 먼저 금리를 보겠습니다. 금리. 그동안 20년이라니까는 2000년 이후만 봅시다. 2000년 이후니까 여기가 98년이니까 여기네요. 2000년 이후만 보면 아파트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아파트가 상승을 한 요인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아파트가 이제 올라갈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인, 그 금리 요인이었고요. 지금은 그래갖고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그 인터뷰 나올 때는 금리 올리기 전이라 제로 금리일 때예요. 그러니까는 제로 금리에서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 했잖아요. 떨어지는 그냥 지금 올라 있다니까. 4개월 후인 지금 보면 2번 올라 있고 내년 1월달 다음 달이면은 한 번 더 올리면 3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그 과거의 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다. 그다음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즉 연봉을 몇 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느냐. KB 국민은행 기준으로는 18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사하는 상위 100개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 기준으로는 16년이에요. 그것도 7년에서 16년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점의 사이클. 그러면 이렇게 피크아웃 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구. 홍남기 예언한 인구 대지진.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 전에 그때 8월달인가 봐 인구 대지진 9월달인가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박승 총재가 30년 폭락한다는 걸 주장했잖아요. 딱 들어맞는 얘기니까 인구 구조. 왜 그러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생산 가능 인구는요 보통은 15세 이상을 따져요. 그건 18년에 이미 상승을 치고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2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있죠. 노란색. 요거는 올해 상투 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빠져요. 근데 그 기울기가 한 24년 정도부터는요 급하게 떨어진다고. 이게 기울기가. 그게 두 번째 요인이었고요. 인구 요인. 세 번째 인구 요인 얘기하기 전에 자 일본을 보면요 30년 전인 1991년에 아파트가 상투 쳤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동안 빠졌어요. 이때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를 쳐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15년 전인 2006년 7년도에 미국 서프라임 나기 때 직전에 보면요 생산 가능 인구가 또 피크를 쳐요. 이때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케이스 실러 지수가 폭락을 해요. 서프라임 사태 났죠. 스페인도 똑같이 뭐 전 세계가 그때는 폭락했지. 근데 스페인도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치고 또 빠져요. 희한하죠. 근데 오늘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상투 치고서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아파트 주택 상투 치기 딱 좋은 날씨죠. 근데 옛날에 OECD에서 그 생산 가능 인구 잘못 추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처럼 빠진다 그랬다가 바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데이터라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요게 진짜예요. 요게 제가 집계한 거. 자, 그러면은 소득이야 뭐 정체된 거는 선진국이 들어갔으니까 정체된 건 알겠고. 자, 우리가 87년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보세요.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김영삼 아니 이명박 4파, 그다음에 노태우 문재인 5파 이렇게 헷갈리네. 자, 이제 이게 피크아웃 딱 끝난 거예요. 이제 5파가 이것처럼 1, 2, 3, 4, 5가 끝나면 A, B, C가 남은 거예요. 이걸 조정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오는 조정은 과거에 그 김영삼 조정과 이명박 조정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그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 때 조정은 아닐 때 조정은 노무현 조정 상승에 대한 조정이었고요. 또 그다음에 버블 세븐 노무현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명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는 조정은요, 단순하게 문재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이 3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ABC라고 그러지. 상승파가 끝났다니까? 여기서도 끝났다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박승 총재가 30년 하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이게 8월 달인가 올린 건데 제 영상 엄청나게 많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근데 두 번째로 많은 뷰를 클릭 수가 제일 높은 게 요 영상이에요. 박승 총재가 보세요. 올해 금리 2번 인상한다. 맞췄죠? 8월달, 11월달 맞췄잖아요. 이거 금리 인상하기 전이에요. 이게 7월달인가 8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3년 이내에 3% 급등한대요. 한국은행 총재 지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 재산을 살아 생전에 기증을 했어요. 전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남들은 죽고 나서 기부하잖아.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기증했다니까. 저도 죽기 전에 기증할 건데 지금 31살이니까 70년 정도 더 살면 이제 100살 되겠죠? 그때 이제 기증해야겠다. 이 PC나 기증할까? 예. 30년 하락한다는 거 이거 괜히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뭐 세밀한 지표를 봐도 지금 상승이랑 버블 세븐 상승이랑 91년 노태우 상승이랑 비교하면요, 버블 세븐 상투기는요 그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피크 쳤어요. 거래도 폭발하면서 상승 쳤어요. 그런데 91년 상투는요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오랫동안 올랐어요. 거래도 계속 줄었어요. 근데 지금도 상승률이 계속 줄고 있죠. 17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도 계속 줄고 있죠. 똑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에 상투 쳤어요. 근데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인 10월 달이 지금으로서는 상투야. 11월부터 지금 12월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래세 뭐 투자와 연금센터 거기서 얘기하는 거랑 제가 그동안 주장하는 거랑 딱 들어맞죠? 거기다 연금이나 들어야겠네. 자, 그리고 제가 배경에다가 요 산을 했죠, 산. 이게 산이잖아요. 멋있는 야경산, 설산이에요, 설산. 여러분들 여기에 막 등산을 했어. 등산을 막 해서 올라갔어. 그럼 정상에서 좀 머뭇거리다가 이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머뭇거리는 게 피크아웃이에요. 피크 한 다음에 곧장 폭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정쩡 하다가 빠질까 말까, 더 갈까 말까 하다가 올라갈 데가 없네, 내려가자, 하산하라. 이런 현상이라고요, 지금이. 자, 중요한 뉴스였죠? 자, 오늘, 이게 처음이구나. 네. 오늘 또 낮에 자리를 많이 비워서 늦게 와서 지금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사는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요거부터 했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뒤통수 인사드리고, 옆통수, 이렇게 하면 옆통수 좀 보였네요. 이게 제일 잘 보이지? 여기 이렇게. 목덜미도 보이고, 깃도 좀 이렇게 보이고요. 네, 마치도록 할게요. 음악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엘리엇과 함께 부동산 공부 많이 하자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